감자칩에 왜 그 맛있고 바삭바삭한 물결이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영화를 보면서 감자칩을 먹고 있다고 해봅시다. 주름이 없는 감자칩과 있는 감자칩 중 어느 걸 소스에 찍어 먹고 싶나요? 주름이 없는 감자칩은 소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져요. 아이쿠, 흰 티셔츠에 소스가 다 묻었네요. 그래서 주름진 감자칩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름진 감자칩이 입에 더 좋은 느낌을 줘요. 일반 감자칩은 감자의 맛을 떨어뜨리는 기름 맛이 두드러져요. 손가락에 기름이 묻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무슨 재미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주름진 거요? 아니면 일반 감자칩이요? 바코드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세요? 얼룩말 선이 핵심이에요. 바코드는 스캐너로 읽혀요. 스캐너에는 패턴을 감지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가 바코드를 판독합니다. 바코드가 빛을 약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돼요. 컴퓨터는 바코드의 점, 선 및 숫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검은색과 흰색 선을 0과 1로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해요. 이 규칙이 여기에 적용돼요. 검은색 부분이 1이고 빛을 반사하는 흰색 부분은 0이에요. 스캐너는 검은색 부분이 아닌 흰색 부분을 인식해요. 포스트잇은 치과 방문이나 예정된 회의를 알려주는 친절한 알림이에요. 벽에 단단히 붙여두도록 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포스트잇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밑에서부터 뜯어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종이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노트가 식료품 카트에는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잠바를 카트한 감자와 양파 한 무더기 옆에다 넣어두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대신에 고리에 거세요. 고리는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카트 바닥에는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들어서 장바구니를 달면 돼요. 철로 된 부분을 다 들어서 바퀴 위에 있는 가로 막대기 위에 놓고 편리한 고리로 고정시키세요. 이빨에 귀찮은 시금치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헐렁한 치실로는 다 꺼내기 힘들 수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묶으면 돼요. 치약의 줄무늬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마케팅 속임수예요. 70년대 인류 치약 브랜드에서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해 자신들의 치약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냥 흰색인 치약의 효과도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칫솔에 있는 파란 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빠지거든요. 파란색이 희미해지면 새 칫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본 적 있으세요? 이것에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또 자물쇠에 기름을 칠하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전 가장자리에 있는 흠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가장자리를 녹여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새 디자인 덕분에 누가 가장자리를 깎아낸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자, 폰을 잡아보세요. 좋아요. 이제 돌려봐요. 카메라와 플래시 사이에 있는 작은 점 보이죠? 그거 작은 마이크예요. 요건 몰랐었죠? 여기 왜 있냐고요? 통화 중에 이 작은 친구는 여러분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는 배경 잡음을 줄이느라 바빠요. 맞아요.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통화 품질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숲에서 길을 잃고 캠프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갑자기 도움이 될 만한 게 생각이 났어요. 가방의 가슴 스트랩 중 하나를 잡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네, 맞아요. 많은 가방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특히 아웃도어용에 많이 있죠. 이 멋진 디자인으로 인해 여러분 친구 중 한 명이 부르는 소리가 머지않아 들리게 되고 다시 따뜻한 캠프파이어로 따라갈 수 있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있잖아요. 더 큰 주머니 안에 있는 그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종종 동전이나 지폐를 보관하는데 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머니 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겁니다. 아마 거기서 주머니 시계란 이름이 유래된 것 같네요. 긴 하루를 끝마치고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 TV를 좀 보다가 배달을 주문합니다. 중식은 어때요? 완벽하죠? 띵동하네요. 배달 왔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잠깐 접시를 갖고 오기 전에 이걸 해보세요. 식탁 위에 중국 음식 용기를 열어보세요. 완벽한 접시가 되며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음식과 함께 온 음료에도 멋진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작은 금속 탭을 보세요. 캔을 열 때 쓰는 금속 탭 말이에요. 여기에 빨대를 꽂아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바로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어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면 키보드를 지금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숫자 아래에 있는 처음 6개의 키캡의 이름을 따서 쿼키라 불리는 레이아웃으로 배열되어 있죠. 알고 보니 항상 이렇진 않았어요. 원래는 생각해보면 더 말이 되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죠. 알파벳 배열은 오래전에 타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키를 누르면 타이프바가 날아가서 잉크 묻은 띠를 쳐서 종이에 글자를 찍죠. 결국 타이피스트들이 이걸 잘하게 되었고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너무 빠르게 말이에요. 그 타이프바들은 결국 서로 걸려 정체되어 흐름을 망쳤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들은 키보드를 무작위 키캡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레이아웃은 타이핑을 더 어렵게 만들어 타이피스트의 속도를 늦추고 타이프바가 끼이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사실 더 잘 작동했어요. 훨씬 낫죠? 오늘날엔 타이프바도 없고 타자기도 없어요. 대부분이 말이죠. 요즘 사람들도 여전히 빠르지만 우리나 그 사람들 중 누가 더 빨랐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키보드는 숨겨진 다른 기능도 있어요. F 키캡과 J 키캡의 하단에 볼록한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알고 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키보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 여전히 오렌지 껍질을 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우선 위와 아랫부분을 잘라내세요. 옆면을 잘라 당겨서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크림의 뚜껑에 고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들은 보통 호일로 밀봉되기 때문에 열려다가 손톱 부러지지 않으려면 뚜껑을 뒤집어서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모든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동그란 판은
평생 탄산음료 제공하겠다는 쿠폰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음료를 맛있게 또 탄산을 많게 유지해주죠. 뚜껑은 음료를, 동그란 고무판은 탄산을 보존해주죠. 여러분이 마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만약 펜을 지우려고 지우개에 파란 면을 쓴다면 여러분의 공책은 아마 구멍으로 가득 찰 거예요. 파란 부분은 더 두꺼운 종이에 쓴 뭔가를 지울 때를 위한 겁니다. 종이가 두껍기만 하다면 연필과 잉크도 지울 수 있어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면 핀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머리 가까이 밑쪽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헤어스프레이를 머리핀에 바로 뿌려보세요. 많은 유리병에는 대개 바닥에 일종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유용해요. 엄지손가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넣고 부어보세요. 이 기술의 이름은 펀트예요. 지역 커피 판매대에 있는 설탕 스틱들은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보세요. 손가락에 설탕도 안 묻고 종이 조각도 없고 커피도 행복해하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조심스럽게 뜯고 쓰면 돼요. IQ 테스트 받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IQ의 중간값은 100에 불과해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시험을 봤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이게 지능을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뽁뽁이 한 번도 안 터뜨려 봤나요? 좋은 걸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터뜨리는 재미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는 질감이 새로운 벽지로 발명되었어요. 2개의 샤워 커튼을 함께 밀봉함으로써 첫 뽁뽁이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유행하지 못했어요. 벽지로 실패한 후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죠.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첫 컴퓨터가 선적되었을 때 뽁뽁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방마다 벽지가 뽁뽁이로 된 집을 상상해보세요.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코카콜라 만들어내는 포뮬라엔 특허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뭔가를 바꾸고 나선 특허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비밀 공식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코카콜라의 라이벌도 그 비법을 원하고 있죠. 2006년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비밀을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기 새로 산 매트리스 좀 봐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택 못 봤어요?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붙어있지 못할 거예요. 옆으로 떼줘야 해요. 그럼 더 잘 붙어있을 거예요. 구름 같은 달콤한 것, 솜사탕이 유일무이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다들 치과에서 설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치아에 좋지 않아요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솜사탕의 발명가는 치과 의사였어요. 솜사탕은 1895년 사탕 만드는 사람인 존 C. 와튼과 치과 의사인 윌리엄 모리슨이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요정치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튼 멋진 이름이네요. 그들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수천 개의 솜사탕을 팔았어요. 솜사탕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놀이공원에 나타나고 치과 의사들은 여전히 충치가 있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막대사탕 좋아하세요? 여기에 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막대사탕 막대기에 있는 2개의 구멍은 간단한 호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막대기는 액체 시럽에 담가져요. 그게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지며 막대기를 둘러싸요. 인생을 바꿀 만한 발명품은 냉장고예요. 하지만 냉장고 문 뒤에 어두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냉장고 안전 법규는 어린 아이들이 가정용 냉장고 안에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1956년 8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쓰지 않을 때 냉장고 문을 닫는 외부 걸쇠가 있었어요. 긴장 푸세요. 이 규정 이후 가정용 냉장고는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욕실에서 부엌으로 이동할게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화장실을 쓰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거 아세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보다 더 많은 폰을 갖고 있어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해요. 휴대폰 소유자의 수는 적절한 배관과 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코스터로도 쓰여요. 사실 겁을 바치기에 완벽한 크기죠.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용할 거예요. 저와 같다면 1인분에 얼마나 많은 파스타가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만약 파스타 숟가락이 있다면 그냥 그걸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배수나 다른 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알고 보니 완벽한 1인분을 재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조한 파스타가 그 구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1인분으로 쓰세요. 코트 옷걸이를 사러 가게에 있는데 플라스틱 옷걸이가 나무 옷걸이보다 더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무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옷걸이는 벌레와 나방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죠. 옷장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물건으론 안성맞춤이죠. 이를 닦을 때 칫솔에 푸른 솔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칫솔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 있어요. 이 솔은 칫솔이 닳아 없어지면서 힘과 색이 발해서 이제는 칫솔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전자레인지는 종종 미니 TV처럼 보이는데 특히 주변의 검은 필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더 그렇죠. 이건 사실 방사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전문적으로 말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녹아내리지 않고 전자레인지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보다 많아요. 또 과학자들은 휴대폰이 대부분의 병기보다 10배나 많은 박테리아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핸드폰을 소독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를 사용하세요? 그게 채팅이나 회의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웹캠 기술은 아주 합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부서 연구원들은 커피포트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 연구원들도 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죠. 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로 가서 커피포트가 비어있는 걸 발견해요. 누군가가 신선한 커피를 만드는 걸 확인하는 대신 그들은 시스템을 달았어요. 이 시스템은 커피포트가 보관된 방의 이미지를 스트리밍했어요. 그때는 1분에 3장씩 찍은 사진이었어요. 포트에 커피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충분했었죠.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것도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었죠. 여러분 흰 달걀을 사세요? 갈색 달걀을 사세요? 색깔 말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갈색 달걀이 더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가격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달걀 껍질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두 알 모두 건강에 좋답니다. 갈색 달걀을 낳은 암탉에게 더 많은 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흰 달걀 닭보다